콜럼버스가 그쵸? 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대륙을 이제 스페인에서 어떻게 이제 접수하는가 그쵸? 예, 그 접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소수의 특공대가 그 엄청난 제국을 접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그 민족이죠. 부족 간의 그 내분, 원한, 인신 제사를 매개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제 무기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의 네. 목적도 이제 그 뭐냐 사람을 생포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신을 잃게 하는 그쵸? 때려잡아서 그래서 방어구도 거기에 맞게끔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뭐 생전 못 보던 말이죠 그쵸? 전차 같이 돌격하는 말을 말 타고 철판 가고 철검 휘두르면서 대포 화포 쏴대고 이러니까 그쵸? 네. 평지에서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천연두 같은 이제 전염병이 돌고 이러니까 그 엄청난 제국이 그런 소수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복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 요새화되고 하니까 본국에서 또 사람들이 계속 이제 넘어오겠죠. 거기가 이제 우리 영토로 확립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국에서 뭐 기회를 또 갖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이제 죄수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이제 조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배권이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북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서 스페인이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카를 스페인이 이렇게 차지하게 된 데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황이 그어준 선을 조금 서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대륙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차지였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였죠. 그쵸?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젤란 얘기 잠깐 나왔었죠. 그쵸? 네.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데는 원래 세계 일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항해를 간 거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탐험이라고 하는 게 그 완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드는 그런 말 그대로 어드벤처잖아요. 모험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느 왕실에서 저 배 타고 지구 한 바퀴 좀 돌려고 하는데 저기 그 비용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아, 어느 왕실에서 이걸 하겠어요. 그쵸? 뭔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리턴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처음 뭐 배 타고 그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과학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으니 나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이게 막 먹힐 리가 없죠. 그쵸? 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이제 그 부상으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뭐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항해를 통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막 총독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거기에 이제 그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열의에 불타서 이제 스페인으로 그 옆 나라인 스페인으로 그 귀화하는 포르투갈인이 마젤란이었는데 귀화해서 이제 스페인 국왕을 이제 설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아메리카 대륙 밑으로 가면은 이 아무래도 그 이미 그때는 파나마 그 있잖아요. 지금 그 파나마 운하 있는데 거기를 이미 탐사해서 아메리카 대륙도 넘어가면은 저 너머로 광대한 바다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고 지금 남미죠, 그쵸? 남미 쪽에서 아르헨티나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언젠가는 그쵸? 언젠가는 요 그 대륙을 통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양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양에 진입하면은 뭐예요? 포르투갈이 확립해 놓은 항로 말고 다른 항로로 원래 저기 그 뭐냐 그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해서 인도 가려고 해서 출발해서 발견한 게 아메리카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번엔 진짜로 예, 진짜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도나 그다음에 향신료가 많이 나는 동남아시아에 좀 가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또 서쪽으로 도는 항로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항로가 얼마나 길어질지, 그쵸?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성공하면은 이제 포르투갈에 또 이제 한 방 매길 수 있는 거죠. 예, 그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시행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 네. 그러니까 이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에 이어서 마젤란도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한 다섯 척에 한 280명인가 가까이 되는 선원이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뭐 선상 반란도 일어나고 뭐 하나는 그냥 이탈해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숫자가 그리고 또 뭐 저기 그 풍랑 만나서 파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저기 그 심각한 거는 이 마젤란이 그 필리핀에 오늘날의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거기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그쵸? 거기 그 네. 칠레를 이렇게 돌아서 그 대양에 진입했는데 이상하게 평온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태평양이라고 퍼시픽 오션이라고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마젤란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만나는 그 해협 이름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진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호주를 발견하진 않았을 거예요. 호주는 제임스 쿡이 발견했으니까 어쨌건 네, 이제 태평양 우리가 말하는 제도 있잖아요. 섬 많은데 동남아시아에 뭐 하여간 그런 지대를 이렇게 지나서 필리핀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목적에 달성한 거죠. 그쵸? 서쪽으로 돌아서 향신료가 나는 동남아시아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 마젤란이 그 필리핀에서 원주민의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에 이제 원주민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예, 외부에서 이렇게 좀 잘 싸우는 사람들이 오니까 또 그 콜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저기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좀 같이 좀 싸워달라,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마젤란이 거기에 응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싸우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 마젤란이 상위 군인이다 보니까 걸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도망을 못 가고 그 필리핀에서 그 원주민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게 마젤란입니다. 예. 그래서 마젤란의 항해는 필리핀에서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마젤란이 근데 같이 갔던 그 다섯 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중에 한 척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향료 그 제도에서 뭐였더라? 아,
정향이다, 정향. 예, 정향이 되게 비싼 예, 네. 그 향신료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가득 싣고 이제 다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돌아서 그 출발한 그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해요. 근데 성공했을 때 선원이 한 18명, 20명 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예, 그러니까 뭐 네. 폭풍으로 죽고 파손하고 뭐 원주민과의 싸움에 휘말려 죽고 뭐 하나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뭐 반란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배만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그 하나의 배에서 나온 정약만으로도 들어간 거 이상으로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거죠. 아, 예, 그리고 분명히 서쪽으로 출발해서 서쪽으로만 했는데 어때요?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구가 진짜 둥글다는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 최종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증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과학 프로젝트는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상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포르투갈에 물먹이기 위해서 서쪽으로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의 향료 제도에 좀 가보자 성공한 거예요. 그쵸? 이제 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젤란이 그 현지 주민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이제 수습을 해서 겨우 탈출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겠죠. 예, 겨우 탈출한 그 한 사람이 실어 놓은 정향을 그쵸 갖고 스페인으로 귀환하면서 가능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를 보여줬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요 사건을 계기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또 협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뭐야 이게 동서로 갈라놨는데 서쪽으로만 가도 우리 영역에 올 수 있는 지구가 둥그니까 밝혀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쪽에다가도 그 경계선을 하나 더 그어놔요. 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저기 그 포르투갈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돈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좀 양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그 핫한 향료 제도의 핫한 섬이 이제 그 몰루카 제도라고 있었어요. 몰루카 제도. 거기가 네.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제 그 섬 많잖아요. 그쵸? 예, 고기인데 이제 고기를 이제 놓고 양쪽이 이제 막 그 투닥투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린 동쪽 편이니까 여긴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스페인에서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서쪽으로 왔어. 서쪽으로 아, 우리 땅인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둘이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때 이제 상황이 스페인이 합스부르크 왕가여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같이 할 때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여기저기 전쟁을 할 때가 이제 너무 많아서 이영만리죠, 그쵸? 예, 이영만리에 함대 파견해가지고 저기 그 아기다툼 할 만한 이제 그런 여력이 스페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것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아 그래 그래 몰루카제도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 그 그 어느 정도 그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예 네. 그거를 이제 거액을 넘겨받고 그 몰루카제도는 이제 그 포르투갈의 영역에 들어오는 선을 이렇게 쭉 그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상 그 동남아시아 전역이 포르투갈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가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혔죠. 그쵸? 예, 근데 열어젖혔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 상업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얘기할 때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무대를 네덜란드로 삼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요? 네. 여기 가면은 돈 있는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 집을 좀 우아하게 꾸미기 위한 예술품, 미술품들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쪽에 예술가들이 몰려서 많이 활동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왜 그렇게 부유하냐? 네덜란드가 비옥한 땅인가요? 아니, 예, 여기 해수면 이하의 땅이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간척지. 그쵸? 바닷물 막아가지고 육지로 바꾸는 이렇게 물을 다루는데 굉장히 그 뛰어난 민족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풍차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뭐 농업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도.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없잖아요. 그쵸? 조그만한 나라니까. 그러면은 그런 특히 이제 패션의 도시죠. 그쵸? 플랑드르 같은 경우 직물로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그거 만들어서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죠. 그쵸? 예. 네. 이제 전 유럽에다 내다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번성하던 데가 이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이런 데였고 유명한 항구 도시가 이제 엔트워프 뭐 안트바르프라고도 원래 그 발음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거기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저기 비슷하죠. 여기도 뭐 자국 내에서 시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백년 전쟁 할 때도 봤지만 영국의 주요 산업이 뭐예요? 양 길러가지고 양모 그 수확해서 양모를 어디다 내다 팔아요? 직물 산업으로 유명한 플랑드르에 내다 파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영국도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생산한 걸 가지고 어때요? 대회에다가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뭐 여기도 이제 그 바다를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위치가 북해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만큼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가 뭐 인도 항로로 가려고 한다 하면 어때요? 한참 더 뒤로 가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가 돼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하이 리스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이제 어때요? 어이구, 인도 항로가 뚫렸네. 어이구, 신대륙에서 금이 막 흘러 들어오네. 이거 보이잖아요. 그쵸? 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스페인에서 이제 가져오는 신대륙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을 저기 뭐냐 그 해적질에서 네, 그 네. 오는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그 배를 공격을 해가지고 네. 예, 그 금을 가지고 또 자기네 왕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그 나와요. 예, 그런 어떤 걸로 또 악명을 또 높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나라에서도 이게 뭐야 저기 그 신대륙도 그렇고 저기 그 동남아시아 향료제도도 그렇고 야 저기에다가 우리도 조금 좀 발을 좀 디딜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에 성공해서 원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유럽에서 별 볼 일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별 볼 일 네.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야 저거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쵸? 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쵸? 예, 뭐 네. 유튜브에서 갑자기 뭐 조회수가 뭐 몇백만 회 나와가지고 인지도가 확 올라가서 그걸 바탕으로 뭐 쇼핑몰 사업을 벌였는데 아, 뭐 매출이 뭐 몇백억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네. 우리 옆집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기 뭐냐 그 전에 방송계에서 그좀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야, 막 질투시. 야, 나도 좀 시작해보자. 그쵸? 야, 우리도 유튜브 계정 열어. 아, 야, 쟤네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또 비슷한 컨셉으로 네. 후발주자들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국과 네덜란드가 딱 그 입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좀 북쪽에 있어서 사실 그 못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이미 길은 확립이 됐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다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게 완전 수지 맞는, 그런, 노다지들이 거기에 널리고 널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리나 이제 대포, 요런 게 이제 어, 유럽의 이제 수출품이었는데, 유리공업으로 또 유명한 게 또 네덜란드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이 좀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유리 같은 게 굉장히 싸요. 여기서 뭐 금화 한 입 주면은 살 수 있는 유리 제품을 저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그 유명한 향유 유명한 동남아시아에 갖다 팔면은 금화 100립은 받을 수 있어요. 예. 아, 예. 그리고 거기서 뭐 금화 한 2, 30립 주면은 20에서 30, 뭐 70립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향신료를 갖고 오면 뭐예요? 금값이에요. 금값 여기에서.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감 갖다 주면 금을 얻어올 수 있는?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쵸? 예. 가다가 뭐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독점 무역이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이제 또 그런 어떤 알력들, 잘못하면 이제 국지 전투, 뭐 이런 것들 다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도 과감하게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탐험 길에 오르게 되고 재밌는 게 이 이후에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밀려요. 아, 예, 이후로 밀립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한때 이렇게 그 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었잖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근데 네.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밀리면서 이 본국에는 뭐 이렇게 막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밀리면서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라에서 아, 또다시 변방국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를 밀어내고 지위를 차지한 이제 특히 영국이죠, 그쵸? 네. 영국이 이제 드디어 그 유럽의 맹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왜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를 비유를 다시 적용을 하자면은 야, 제가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 유튜브가 더 대박을 친 거예요. 비슷한 아, 컨셉인데, 그쵸? 네. 더 대박을 쳐서 옆에 구독자들 다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열었던 그 유튜브는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몰락하고 우리 쪽이 그쵸? 사람이 몰리면서 우리 쪽 그 쇼핑몰이 대박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네. 중에서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게 이제 영국입니다. 네, 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지배권이 확립되어 있는 부분에 발을 디뎌야 되다 보니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네덜란드 쪽 기록을 보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지배층들이 안 좋은 점들, 그렇죠? 이런 것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속속들이 판에서 악마화시키는 이런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유럽 사회에 막 배포를 합니다. 유통시켜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스페인들의 통치, 특히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를 해요. 그래서 잔혹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위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 막 학살하고 잡아다가 아무렇게나 막 다 노예로 부리고 요런 이제 모습으로만 그립니다. 네. 물론 정복을 해서 그쵸? 점령해서 다스리는데 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쵸? 네. 그런 차별, 뭐 어려움, 착취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령하는 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쵸? 그 네.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까 들어간 거 이상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최소화하고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법에 의한 통치나 질서가 유지되게 하려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의 기록엔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쏙 없어요. 빼놓는 거예요. 쏙 네. 빼놓고 여기는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다 저기 갈아 넣어서 네. 그쵸. 특히 원주민들 힘없는 원주민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등골 빼먹는 악마들 막 이렇게 만 그려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의외로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다스리면서 그곳에 대한 기록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남겨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기록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 대부분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면서 남겨놓은 스페인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물론 그들의 시각이긴 하겠지만, 진짜 샅샅이 남겨놓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역을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 보존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면 또 보존하려고 하는 물론 파괴하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방신이다, 그쵸? 이방신의 그런 어떤 우상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애초에 그쵸 기독교적으로 뭐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그쵸? 네. 물론 뭐 카톨릭권에선 그러진 않았지만 어찌 됐건 이교 어떤 뭐 형상이다.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는 또 금이 그쵸? 녹여가지고 그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금괴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신경전들 이런 것들 이제 뭐 저기 좋지 않은 책이다라고 해서 파괴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네. 어느 민족이나 나라든지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식민지를 삼았다면은 그 정도의 행위들은 늘상적으로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통치할 때 스페인이 했던 일들을 그럼 이들은 안 했느냐? 안 했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똑같이 했고요. 그러면은 스페인이 하기 전에 원주민들이죠.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다른 원주민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런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쵸? 사회가 보존되고 문명이 발전을 시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의 국익이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의 통치라고 하는 게 뭐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악마화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자기들이 발을 들여놓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 여기는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 보편적인 통치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악마들이 다스리는 거다. 특히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신교고 스페인은 카톨릭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당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악마화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출신의 바르톨로뮤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원주민 편에서 글을 씁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원주민 편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원주민을 지나치게 또 미화를 해요. 아, 예, 스페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억울한 피해자, 그쵸? 예,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데 뭐예요? 저 힘 있는 사람들이 군홧발로 밟고 뺏어가고 나쁜 놈 못된 놈 하면서 뭐예요? 저 사람들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를 동일하게 거의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고결한 이들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욕심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뭐 서로 뭐 나눠 먹으면서 그쵸? 예, 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우악한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내쫓고 그들 거 다 빼앗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쵸? 네, 이런 네, 글을 써서 남긴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글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이제 스페인의 통치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정말 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게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를 사랑하는 고결한 원주민이 진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네, 바르톨로뮤 라스카사스가 말했던 것처럼 네. 존재할까요? 아니,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 우리 싸우고,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은 대번에 어떤 코스프레를 해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 아, 나는 네, 피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힘 있었으면 때려 죽이고도 남을 사람인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나는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결한 척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네,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고결한 원주민 같은 게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코르테스가 네. 소규모 특공대를 갖고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원한이잖아요. 그들 사이의 원한과 분쟁이었잖아요. 그쵸? 아, 네 분. 네, 그쵸.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약탈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일화가 있대요. 현대 들어서 우리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저 땅을 돌려줍시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막 해서 이 땅이 원래 이 저기 주민의 땅이니까 그 후손한테 돌려주려고 했더니 그 다른 부족이 거기에 클레임을 걸었다고 해요. 야, 이거를 왜 여기에 주냐? 저 원래 여기는 우리 땅인데 우리 부족이 살던 땅인데 저 부족이 와서 이 땅을 차지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저 부족한테 주면 안 되고 우리 부족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대요. 아, 완전 코미디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쵸? 예, 그리고 네.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 탐욕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죄인들이지. 예,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짜 뭐 저기 에덴 서로 남, 동산, 예, 그렇죠. 에덴 동산처럼 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 압도적인 힘에 밀려서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이 원주민들이, 그렇죠. 예, 네. 그동안 그들이 이런 거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세련된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법에 의한 통치 전통을 옹호하면서 무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내가 네. 힘 있으니까 막 아무나 데려다가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소환됩니다. 아, 네, 진짜로요. 네. 네, 그래서 네. 처벌도 자주 시키고 이랬던 통치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세속 원리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하는 세속 원리 가운데서 행해졌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정복자, 점령자들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영국이에요. 영국이 자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더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라스카사스가 써낸 이제 피해자, 그쵸? 예, 그런 네. 어떤 고결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조합이 되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통치가 더 지나치게, 더 가혹하게, 더 잔인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대 수준이나 사회, 그다음에 문명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 봐도 그렇게 뭐 유달리 특별할 만한 네.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죠? 네. 똑같이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페인 식민 통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공산주의자들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구는 악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뭐야 아까 말했던 이제 인디언들한테 땅 돌려줘야 된다. 그렇죠? 무단으로 뺏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에 콜럼버스 하면은 거의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쵸? 네, 네. 일반사에 나가면은 야, 콜럼버스가 무슨 탐험가고 위대한 사람이야. 콜럼버스는 범죄자야. 아, 뭐, 네, 위인전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범죄자야. 저거는 저기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침략자, 그쵸? 범죄자, 그쵸? 더 그 뭐야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착취해서 그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온 살인자, 살인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에 더 활용이 많이 되면서 널리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